똑바로 알아야 남들을 설득해서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 아니네, 그죠? 시간 조금 있죠. Q&A를 하라고 해서요. 지금 좀 Q&A 받고 또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왠지 Q&A 하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계속 떠들까요? 혹시 코스프레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물으면 맞는 용어인지를 잘 몰라요. 예. 혹시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런데 어떤 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요? 저 버추얼 유튜버인 타카나시 키아라 코스프레 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다 혼자서 원래 만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는 따로 준비한 거긴 한데 주말에는 제가 제작한 의상으로 올 예정이에요. 오늘은 주말이 아니라. 네. 아 근데 Q&A 말씀하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제가 뮤지컬 좋아해서 예전부터 박할리님 공연 많이 보고 이번에 마지막이라서 미스터쇼도 사실 봤거든요. 네. 네, 너무 신기했는데 뭐랄까 이 캐릭터도 제가 많은 공연이나 아니면 뮤지컬 그리고 아이돌 요소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빠진 캐릭터인데 혹시 이런 약간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진출하실 계획은 없는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요. 네. 예. 저는 어, 장르 안 가려요. 저는 원래 춤으로 시작을 했고, 예, 그것도 한국 무용.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저 물 건너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잠깐 와 있을 때 뭘 하겠어요. 7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한국 무용 연습소가 있어가지고 한국 무용으로 시작을 했고, 저는 음악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음악을 되게 깊게 공부를 했고 국악했고 원래는 첼리스트고, 그리고 음반 일도 하고 있고 라이브 하고 있고 스테디움 공연하고 있고 쇼 만들고 책 쓰고. 잘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쪽은 저는 이제 어디에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냐면,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이유가 하나 있구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창작을 한다라는 것. 근데 그 창작이라는 거는 요리를 해도 제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저도 그 의상 디자인 해놓은 게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 하지만 이 빨간 청바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멍 뚫어서 네모나게 이렇게 내려면,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것 중에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블랙북이에요. 검정책. 혹시 아마 요즘은 다 이 컴퓨터 세대여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날로그잖아요. 자그만한 검정 꺼풀의 책이 있어요. 이 안에 영감 떠오르는 거를 다 적어 놓은 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아 놓은 게 한 7권 되거든요. 그 안에 의상 색깔, 제가 지나가다가 푸른 하늘에 날리던 빨간 천 때문에 쓴 작품이 있고요. 미스터 쇼는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나체로 남자 2명이 현대무용 공연에서 무대 가장 뒤에서 뒤로 계속 추위에 떨면서 관객한테 다가오는 거였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덴마크인가. 하얀 분칠을 하고 완전 나체, 바달바달바달 막 바람 소리 불고 막 눈보라 치는 음향에, 그게 음악이었어요. 이 바달바달 떨면서 관객한테 와서 얼굴 한 번 돌리고 다시 들어가는, 그게 현대무용. 어떨 때는 이상하죠. 예. 근데 그게 춤이었어요. 근데 그 엉덩이들이 너무 이쁜 거라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콘셉트 춤보다는 사람 인체가 너무 이쁘구나. 그래서 처음 미스터 쇼를, 그래서 그 20년 전에 써놨던 게 엉덩이 춤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미스터 쇼의 청바지 씬이에요. 엉덩이 뒷걸음질하고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예. 그 다른 작품에서 그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 얻어서 그 엉덩이 그 내 쪽 때문에 미스터 쇼가 탄생을 한.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춤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뮤지컬을 하고 연극하고 글을 쓰고 대본 만드는 사람이지, 근데 춤을 원래는 엄청 좋아했고, 근데 막 동작들이랑 막 그 의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쇼의 하나의 컨셉이 물론 그 엉덩이 춤에서부터는 시작이 됐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입었을 때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상들이 있잖아요. 제복, 간지나는 수트, 그리고 왜 청담동에 저희 그 아카데미가 되게 오래 있었는데 거기에 파스타만 먹으러 가면 남자들이 왜 그렇게 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뭔지 아시죠? 한때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웨이터 복장, 그게 왜 그렇게 이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멋있어 했는지, 그래서 그 씬도 들어가 있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청바지에 흰 티, 쫙 이 간지나는 이 딱 붙는 흰 티에 청바지 제대로 입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의상의 나열의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죠. 근데 그 첫 시발점이라고 그러나? 그 첫 시초가 그 다른 현대 무용에서 엉덩이 내 쪽, 나체 엉덩이 내 쪽 때문에 고안을 하게 된 건데, 우리는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감독이고 뭐 자기가 리더가 되고 대본을 써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재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대문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 거기 천시장, 동대문에 천시장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색감이 그 삼배천에서부터 알록달록 그 단추, 자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한테 주는 이 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 갔을 때 다른 문화 느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봐야 되고 귀 열고 느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장르 얘기인데, 저는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버스킹 축제가 있어요. 버스킹 축제에 이제 심사를 하라고 하는데, 버스킹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퍼레이드 하나 만드는데, 퍼레이드에도 뭐 여러 가지 서커스에서부터 동물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르는 I don't care. 진짜 I don't care예요. 난 요리하라고 해도 나 요리 경연대회 나가고 싶고, 의상 만들으라고 해도 왠지 뭐라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창작의 발상은 자기 안에서부터 똑같은 곳에서 나오고, 그 정열과 패션은, 내가 요리를 희지부지 만들면 제가 작품도 아마 희지부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장르 안 가려요. 뭐 코스플레이에서 뭐 하라고 하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불러주면. 저 만화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림 그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거 스토리 못 내놓고 있으니까, 만화 그려줄 사람이 있으면 저랑 합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블랙북 안에 별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블랙북 하나씩 소지하면서 이 인스피레이션이나 영감이나 색감이나 뭔가 느꼈던 건, 너무 맛있었던 그 맛, 너무 향기로웠던 그 장미꽃 뭐 하나라도 써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는데, 하나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고 있는 요즘 작품들이 다 15년, 20년, 25년 전에 써놨던 거를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꺼내고 있어요. 네. 지금 쓴 거 없어요. 다 옛날에 써냈던 것들이 너무 빨리 써놔서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꺼내고 있는 것들이라, 다 옛날에 손글씨로 써놓은 거, 컴퓨터 없을 때 97년에 구미호 쓰고, 뭐 꽃잎이라는 또 한국 전설 작품 98년에 쓰고,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장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뭐 하나 없어요? 아무 관심 없으세요? 그 어떤 것도? 네. 이쪽에.
네. 저는 박할린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뮤지컬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항상 이제 같이 동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뮤지컬 관련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내 사람이 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요즘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뮤지컬은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관계에 대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 아마 이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음악 길이 이렇게 약간 머리채 잡혀가지고 선생 집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중1, 2때.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안 살았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냥 학교에서 그냥 첼로 연주를 했는데 이제 저희 집이 말하자면 뭐 서초에 있다가 이제 과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서초구가 말하자면 미국에 서초구가 음악이 엄청 활발히 움직였던 도시였어요. 캘리포니아 주의 파사데나라는 동네가. 그래서 그 선생이 이제 제 뭐 말하자면 제 뭐 재능이 아까워서 그래서 쟤는 이 구역에 둬야 되겠다. 그냥 너 우리 집에 살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 집에 그때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윗 어른 선생이 이 수많은 연주자들 중에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게 그분의 능력이었겠죠. 우리가 재능을 발견을 한다라는 거는 근데 저는 그게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고마움 중에 하나. 그런 일이 3번 있었는데 박동진 판소리 명창한테도 너 와서 소리해. 호주의 어마어마한 음악 천재 할아버지 선생 너 지금 명성황후 음악 감독이라고 했지. 너 내가 이거 다 해줄게. 그래서 아직도 다 통화하는 박동진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렇게 인생에 3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갑자기 이렇게 요 사자 새끼가 이렇게 목덜미 잡혀가듯이 근데 저는 그분들도 저를 뭔가를 알아봐 주셨고 저도 두려움 없이 갔다라는 이 매칭이 있었겠죠. 그건 어떻게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뮤지컬계의 선아 너, 제리마 너, 작가 수양아 너 이렇게 해서 저도 똑같이 아무 재능 없을 때 아무도 몰라볼 때 툭 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도제 시스템에서 커왔어요. 그 사람 집에 살면서 그 선생의 생각을 배우고 정말 옛날 올드 스타일이죠. 지금처럼 그냥 저희 레슨비 낼게요 가르쳐 주세요 해서 1시간 일주일에 바이올린 레슨 받고 집에 가서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음악적인 철학 뭐 그 배경 인간 됨됨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는 오늘날 형성이 된 건데 저도 이상하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재능을 보면 저 친구가 인간이 먼저 돼야지 해서 끌고 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집은 싫어요. 그냥 같은 동네 언저리 어딘가에 가까운데 그래서 밥 같이 먹고 싫으면 안 보고 필요하면 그냥 놀러도 가고 매일 집에 냉장고 털리고 저는 근데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준에서의 인생의 몇 명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막 20살 때 너 앞으로 괜찮겠다. 근데 너 빡세게 공부해야 돼서 죽도록 팼어요. 모두 진짜 저는 안 얻어맞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겪고 작품 계속 같이 만들고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 같은 집에 살 때도 있었고 안 살 때도 있었지만 가장 엇비슷한 단어가 도제 시스템에서 아직까지도 그들은 20, 30년 지금 같이 저랑 작업을 하고 있고 따로도 일을 하고 같이도 일을 하고 혼자 일하고 그러니까 룰은 없어요. 그런데 작품이 맞으면 그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풀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와 하면 또 쫙 또 그 작품에 맞는 근데 거의 가족이기는 한데 그만큼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서로 혹독해요. 가볍지는 않아요. 나도 욕 엄청 얻어먹고요. 밑에 제자들한테서 쌤은 맨날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니까 우리가 주눅 들어서 뭘 못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욕 얻어먹고 왔어요. 너무 빡세게 한다고. 오케이, 좀 알았어. 내가 호랑이 늙으면 이빨 빠질 때 곧 오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근데 어마어마한 신뢰는 있어요, 작품하면서. 그래서 서로 엄청 푸시를 해서 서로가 나은 예술인, 나은 사람이 되게끔. 근데 그런 사람들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이기는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찾아보고 달려가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찾아보고 해보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계속 쫓아가야만 한 번 사는 인생 불지르고 죽읍시다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답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저 감독으로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제 조금씩 알아야 하지만 하나에는 그래도 전문가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디렉터의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디렉터로서 그 제너럴리스트의 입장으로서 전문성과 그런 다양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지금 아이템을 꺼집어내셨어요.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음악이 그 밑에 모든 거에 깔려 있었고요. 저 엄청 깊게 팠어요. 언니들 금요일마다 아이스케이팅장 갈 때 저는 집에서 연습했고, 그걸 누가 막 이렇게 때려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첼로 하나 붙들고 하나하나 이 활이 움직이는 그 느낌과 이 막 연주를 휘황찬란하게 하는 게 아니었고, 악기와 소리에 대해서 수시간을 보내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스케일 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너무 즐겨했고, 그냥 이 방 안에 울림이 어땠고, 이런 것들 진짜 오타쿠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깊게 팠던 사람인데, 음악은 근데 어릴 때는 쉽게 왔어요. 저한테 음을 이상하게 그냥 다 알겠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뭔지 알겠고, 피아노에 앉으면 그게 나왔고, 첼로 처음 잡아도 이게 됐었고. 근데 재능은 또 아닙니다. 그 앞에 글자 생략된 거 아시겠죠? 재능은 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100% 노력. 근데 제가 음악 선생 집에 끌려가고, 저도 음악을 깊게 팠고 완전 솔로 첼리스트가 되는 길을 가고 있었고, 클래식 공부를 그냥 24시간 24시간 그냥 몸에 담고 있었어요. 그게 결국 스페셜리스트랑 제너럴리스트랑 똑같은 건데, 어떤 차이냐면 하나를 그 정도 깊게 팠으면, 제가 아까 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음악 첼로 하나를 그렇게 깊게 팠으면 색소폰 이어도 반 이상은 알고 가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 정도로 훈련을 뭐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면, 스포츠 그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그 훈련, 단련, 그 먹는 것과 자기 몸 근육 하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그 전날 밤 잠을 어떻게 자야 내가 최고의 컨디션을, 이 자기 몸 싸움, 세포 하나 갖고 싸우는 이거를 수년간 10년간씩 했던 사람은 요리를 한다라고 했어도 그 정서 접근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재료는 다를지언정. 그래서 제너럴한 것과 스페셜한 것과 깊이가 있는 거면 그게 다 서로 통용이 되는 거라고 아마 모든 스페셜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필 발레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클래식 첼로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뮤지컬을 하는데, 뮤지컬은 음악 장르를 안 가리는 장르예요. 하필 팝은 팝이잖아요.
R&B는 또 R&B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는 재즈도 썼다가 뭐 클래식 뮤직도 했다가 락 팝도 했다가 장르가 다 있어요. 아프리카 음악도 나오죠. 인도네시아 음악 나오는 작품도 있죠. 그러니까 장르를 하필 또 더 안 가리게 되는 장르여서 수만 가지를 알면 알수록 또 의상도 현대 의상, 옛날 의상, 고전 의상, 한복 이거를 또 다 알아야 되니까 저는 제너럴하게 모든 거를 주워 먹는 사람인 반면에 음악이라는 것과 글씨, 말 저희 하필 부모님들이 다 언어 쪽에 계시는 분들이셔가지고 말을 똑바로 하는 것과 단어, 이 의미와 이런 거를 깊게 팠던 사람이라 대본을 되게 즐겨봤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과 음악, 오메 뮤지컬에 적합하네. 스토리텔링이 집안의 일이었고 말 똑바로 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팠기 때문에 저는 주 업무가 뮤지컬이지 저 궁금한 건 너무 많아요. 제 블랙북 안에 장르 안 가리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한 것과 스페셜리스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고 그 질문이나 하셨던 질문이나 그거를 깊게 사람들 만나서 하는 거는 많이 알고 자기 자신을 팔수록 지구가 두려워지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전화기가 자꾸 끝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된 거 맞죠? 아무튼 오늘 뭐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렇게 왁자지껄 재밌는 상황 속에서 따분한 얘기였을지는 모르겠으나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이왕 한다라고 했으면 멋지게 달려가시고 되돌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네, 다시 한번 많은 용기와 도전 정신을 불어주신 박한인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셔가지고 네 인사드리려는데 가셔가지고 다급했네요 저도. 자, 벌써 행사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순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오후 4시부터는 국내 최초 4시 30분이죠. 네, 오후 4시 30분부터는 국내 시간이 잘못 적혀있는데요. 네, 잠시 후 시간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국내 최초 실사형 라이브 버추얼 휴먼 수아를 선보였던 온마인드의 새로운 여성 버추얼 스트리머 하나리의 데뷔 무대라고 합니다. 데뷔 무대가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3시부터입니다. 3시.